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상성 식도질환과 급성 식도폐쇄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교과서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식도폐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볼 건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목적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혹은 그런 환자들을 보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조금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필요한 정보가 떤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정보보다는 이런 시점에서는 내시경을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실 테니까 그 파트에 좀 집중해서 이번 강의가 될 테니까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배속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약간 스키밍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체들을 이물들을 뭐 식도나 위에서 다 꺼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엑스레이 촬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뭐 속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침도 잘 삼키고 뭐 음식이 조금 막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뼈가 없는 음식이라면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언제 내시경을 그러면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모를 때 그리고 그 물체가 뭔지도 모를 때 혹은 그러니까 여기 라디오 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선 B2가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방사선이 이제 투과를 못하니까 엑스레이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한정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T 찍는 경우는 만약에 그 물질 때문에 천공이 나타난다거나 심각한 합병증들이 예상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CT를 찍어서 뭐 메디안 스티너 와이드닝, 뭐 프레어, 뭐 퍼포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디오 덴시티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했을 때 보일 만한 물질과 잘 안 보일 것 같은 물질들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안에 물체들은 대부분 이제 관찰될 수 있다. 뭐 고기 뼈라든지 반면에 음식, 뭐 생선 가시, 닭뼈, 여기 나무,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은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식을 삼켰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그 환자가 특별하게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경과 관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바디 패킹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마약상들이 이제 마약을 미리파해서 오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실제로 어떤 라텍스 같은 데 싸가지고 삼켜가지고 혹은 항문에 넣어가지고 오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뭐 접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건데 그 경우에서는 내시경을 하지 말고 만약에 증상이 없으면 뭐 집에 보낼 게 아니라 입원시켜서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내시경으로는 절대로 빼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시경을 빼다가 이제 찢어지거나 뭐 갑자기 터지거나 그러면 이 마약 약이 굉장히 용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이제 흡수가 되면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뭐 바이탈 갑자기 쉬하게 온다든가 뭐 그런 위험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빼는 걸 내시경을 하지 말고 가급적 수술적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뭐 캡슐을 여러 개 먹어가지고 왔는데 운이 안 좋게도 여기 보면 식도에 다량의 이렇게 마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꽉 막혀 있고 수술로 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예상돼서 내시경으로 다행스럽게도 다 제거를 했고 나머지 이런 장에 있는 것들은 하지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다행히 뭐 안전하게 퇴원을 했다고 하지만 내시경으로 제거한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술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복용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복용하고 나서 다행히 2시간 만에 바로 응급실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2시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식도에 굉장히 심한
여기 손상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콧줄을 넣어서 4주 동안 콧줄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도를 쉬게 해주니까 병변이 좋아졌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엑스레이를 언제 할까, CT를 언제 할까, 그 다음에 만약 증상이 없으면 그냥 경과관찰, 대신에 뭐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내시경으로 하면 안 되고 입원해서 주의깊게 관찰해야 된다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외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외의 상황을 지금부터 이제 미국 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부터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로 내시경을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될까? 아니면 뭐 며칠 두고 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 나눠지냐? 여기 보면 위에 있느냐 식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날카롭고, 제가 글씨를 좀 날카롭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이런 거라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중심적으로 식도여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위는 조금 경과를 지켜봐도 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일단은 식도가 완전히 막힌 환자, 이 환자들은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식도에 있다. 이거 두 개 다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거 굉장히 삐죽한 물질이 식도에 있다. 이것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완전 초응급은 아니지만 그냥 응급인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식도에 있어도 제가 아까 응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응급이에요. 근데 다행히 날카롭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초응급은 아니고 그냥 응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도에 음식이 있어요. 뭐 음식이기 때문에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지라도 응급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물체는 응급 상황인 거죠. 근데 유이나 아니면 듀오데넘, 식이지장이 있다. 그래도 완전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응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물체가 어디 있냐? 식이지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식이지장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지만 길이가 긴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응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의 상황은 비응급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48시간까지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초응급 상황은 2시간에서 늦어도 6시간 사이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응급 상황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식도에 있으면 초응급 혹은 응급이에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물질 거나 아니면 배터리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봐볼게요. 이 원리를 통해서. 여기 보면 날카로운 물질과 배터리가 식도에 있다. 이거는 당연히 아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초응급 상황이었죠.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 다 했으면 이것도 초응급이고 식도에 있기 때문에 초응급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식도를 꽉 막지는 않았지만 식도에는 있다, 식도에는 그 이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응급 상황으로 보고 24시간 이내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있는데 날카로운 물질이에요. 그것도 응급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날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마그넷, 긴다라고 커다란 물체도 위에 있을지라도 응급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중간 사이즈 크기인데 스토목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중간 사이즈도 이게 뭐 응급은 아니고 스토목도 응급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72시간까지는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서 위냐 식도냐 그리고 날카롭냐 날카롭지 않느냐, 배터리, 뭐 마그넷, 크기가 큰 물체 이런 것들은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디 패킹은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 내시경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발표한 저널이고 유럽이랑 미국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여기도 베리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리스크에 따라서 초응급은 이제 12시간 이내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냥 응급 같은 경우에서는 24시간 이내로,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2, 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시경 이제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물, 뭐 사물, 물체 이런 것들은 사실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거, 뭐 고기 덩어리 이런 것들은 사실 위로 밀어넣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빼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음식에 한정 지어서는 밀어라, 위로, 위 내강으로 라고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그 차선책으로 이제 끄집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뭐 IV 글루카곤이라든지 뭐 설화정, 니페디핀 설화정 같은 걸 써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가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딜레이한다라는 거는 권고하고 있지 않다. 다음은 내시경을 시행할 때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물질들을 프로텍션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체들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장비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적으로 이제 물체를 잘 제거를 했다면 합병증이 따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퇴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성 식도폐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핵심 원리, 위냐 식도냐, 그리고 물체가 날카롭냐 배터리냐 마그넷 이런 거냐에 따라서 응급한지 응급하지 않은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식도 파트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위 파트로 넘어갈 텐데 위 파트도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차분차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